안녕하세요. 덜대고입니다. 자, 쌤이 지금 여기 위에다가 연계 가능성이 있다. 선택 과목 유불리가 없다라고 적어놨는데,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고요. 화투에서 살짝 겹치긴 하는데, 뭐 그 정도 화투면은 이제 거의 선택차가 없거든요, 요즘. 그래서, 쌤이 이제 물화타 해봤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일반 물리, 일반 화까지 해봤거든. 화투에도 이게 막 엄청 구체적으로 초인계 유체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요. 이 정도면은, 수능에서, 수능 기준이에요. 6평, 9평이면은 선택자 유불리 그딴 거 무시하고 내는 편입니다. 수능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또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요즘 이거, 이거 관련한 지문들을 좀 내는 것 같아. 자, 들어가 볼게요. 19세기 초에 화학자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기체의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했대요. 오케이. 자,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그런 현상을 연구했다는 얘기죠. 그는 이산화탄소에, 그럼 이거 기체겠죠? 여러분, 이산화탄소 뭔지 알죠? 이산화탄소 뭐예요? 후 하면 나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쯤인가 뭐 나왔었던 지문에도 있었어.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액체가 된다는 건가 봐. 오,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제 뭐 나왔으니까 기왕 우리 이거 이미 읽어본 상태니까요. 지금 쌤이 하나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보통 다 그렇진 않아. 보통 이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이 분자 간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요. 그냥 뭐 실제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잖아. 얼마나 분자가 뭉쳐있으면 보이겠어. 그치? 근데 이제 점점 이 분자 간격이 멀어지면 서서히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액체는 조금 더 투명해지는 거고, 빛이 막 통과할 수 있어서. 그리고 기체는 안 보이는 기체가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런 이유예요. 이 압력을 하는, 압축을 하면은 액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31도 이하에서 유지하고 차갑게 해야지 액체가 되나 보죠. 그 다음에 압력을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액체 이산화탄소로 바뀐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가 된다. 오케이? 온도는 차갑게, 압력은 높게,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렇고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하기 위해서는 73.8발에, 자, 뭐 이거 각주를 굳이 봐야 될까 싶어. 뭐 보면 알아. 그죠? 73.8 정도의 엄청난 압력이겠지 뭐.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리고 31도보다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그런 느낌인가 보지, 그지? 그래서 압력을 세게 가하면 돼. 이건 약간 그 73.8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31도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73.8바보다 더 높은 뭐 100바라고 쳐. 이래도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이래도 액체가 안 된대. 그래서 온도는 31도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때 73.8바래.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압력은 이게 약간 최소일까 최대일까? 여러분, 이런 지문들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는 거는 이런 사고 과정의 틀을 미리 형성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다른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지문 나왔을 때 내가 이미 이런 사고를 거쳐봤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사고 회로를 형성해 놓는 것 자체로 의미가 생기서 내가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얘는 최소일까 최대일까? 얘는 약간 이 31도보다, 그지? 31도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약간 그러니까 최대 한계치예요. 이해돼? 73.8바 이 압력은 어때? 온도가 만약에 31도보다 낮으면 어때요? 더 액체되기 쉽겠지. 이해돼? 이게 31도가 31도에서 73.8바가 필요하다인데, 그거보다 온도가 더 낮은 상태라면 더 쉬울 거냐? 왜? 온도가 높을 때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안 된다며. 그지? 그럼 온도가 낮을 때는 더 이 액화라는 게 쉬울 거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뭐 10도라고 해봐. 10도에서 액화를 한다면 압력이 더 필요할까 덜 필요할까? 덜 필요하겠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이 73.8바나 31도나 다 맥시멈 최대치 정도. 물론 73.8바보다 더 가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때는 덜 들 거라고. 이해되죠? 자, 어쨌든 이런 걸 임계 온도랑 임계 압력. 임계라는 건 이제 뭐 약간 뭐 한계 할 때 개겠죠, 그죠?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인데, 임계점이라는 거를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이렇게 온도랑 압력을 따로 그 제한선을 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이후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으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가 31.06도. 어이씨, 엄청 정밀하네요, 그죠? 0.06이 더 붙었어요.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함께 일컬어서 임계점이라 그래. 자, 이런 걸 영어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자, 임계점 이상의 온도 압력이래. 그러면 지금 뭐 자, 이런 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도라고 쳐. 자, 그럼 이제 압력을 아무리 가해도 잘 안 되겠지, 그지? 73.8바가 일단 필요한 최대치였단 말이야. 그지? 73.8바가 여기라면 바
그러면 여기는 한 50바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압력도 엄청 높고 온도도 엄청 높아. 이런 상황에서 그지? 이런 상황에서 액체와 기체의 중간 지점인 초인계 유체 상태가 된대요. 이산화탄소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네 결국은. 이지 초인계 유체 상태. 이 새끼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 달라요. 가령 산소에,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물질은 뭔가 지금 이산화탄소나 산소 이런 것들을 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물질마다 달라요. 됐죠? 산소는 110, 네, 뭐 그렇대, 그지? 넘어가고 일단 지금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해 준 걸까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남아. 오케이? 온도와 압력이 다 어마무시한 그런 상태인 거야. 자, 유체의 성질 중에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용매의 밀도래요. 자, 지금 이 용매라는 게 용매랑 용질을 지금 막 정의를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게 연계가 된다면 당연히 정의를 해주긴 할 건데요. 내가 알려줄게. 들어. 용매라는 거는 보통 무엇을 녹이는 그런 물질을 말해요. 오케이? 항상 액체일 필요는 없는데요. 용매라는 건 보통 무엇을 녹이는,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냥 예시를 듣게. 과학적인 얘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소금물로 지금 얘가 물이고요. 용질은 소금이에요. 이해되지? 물을 소금에 녹인 건 아니잖아.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용매는 그 바탕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용질은 녹이는 대상을 얘기해요. 이해되죠? 자, 유체의 성질 중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용매의 밀도야. 자, 용매가 밀하냐, 밀하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용질의 용해도,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에 제일 크게 결정이 된대요. 녹이는 그 물질이 녹이는 거야. 헷갈리면 계속 소금물에 소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여러분, 이건 중학 상식입니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는 건 과학 상식입니다. 자,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밀도에 의해 크게 적용된다.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죠? 지금 이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니까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 용질의 용해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용매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치? 용매가 주인공이야. 초인계 상태에서는 초인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쌤이 아까 그 고체기체 분자 얘기했었는데 고체기체 액체 이런 거 분자 사이 거리 점점 멀어진다고 알았죠? 그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대 초인계 유체는. 그죠? 그래서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아까 밀도가 뭐에 중요하다고 했어?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 용해도를 당연히 크게 조절할 수 있겠지.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 초인계 유체를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야? 뭔가를 녹일 때 사용하겠다는 얘기네. 돼요? 초인계 유체라는 놈을 뭔가를 녹일 때 사용해야지 라는 거죠. 그죠? 자, 가령 초인계 유체를 널리 활용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뭔가를 녹이나 봐. 근데 이산화탄소가 기체잖아. 그럼 기체 상태에서 녹이는 게 아니라 액체랑 기체 그 사이에 어딘가 있죠. 온도도 높고 압력도 엄청난 그 상태이지. 그 상태에서 뭔가를 녹이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액체랑 기체 사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면 네, 초인계 유체라고 뭐 검색해 보세요, 이런 건. 자, 일단 그렇대. 초인계 유체로 널리 활용하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임계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바에서 200바로 증가시키면, 자, 잘 생각해봐. 임계온도 아래래. 임계온도가 이 31도라는 거였잖아. 그지? 31도보다 더 높은 상태면 기체죠, 계속. 그쵸? 원래는 그러니까 압력이 약한 상태면, 그러니까 액체가 안 돼요. 이런 얘기야. 31도보다 높은 상태면. 근데 지금 이 임계온도 아래에서라는 얘기를 하는 건요. 그지? 여기죠. 그쵸? 10도에서 55바에서 200바로 증가시킨다고 해봐. 그럼 일단 200바쯤 되면 액체겠지,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 이해돼? 이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200바이면 지금 여기서 훨씬 더 쉽게 액체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200바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200바쯤 됐을 땐 당연히 액체가 돼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밀도가 17% 증가돼. 근데 초임계 상태에서는 570%까지 증가할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겨우 기체 혹은 액체 수준인 거야. 그리고 액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와 비교 중인 거거든. 액체와 달리 초임계 상태에서는 용해도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가령 이랬으니까 지금 액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액체 기준에서는 별로 못 증가시키는데 초임계 상태에서는 570%까지 증가시킬 수 있대, 밀도를. 그지? 그러니까 밀도 조정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해도 조정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는 이 압력을 아무리 증가시켜봤자 액체잖아, 그냥. 그래서 그 거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 분자 사이의 거리에 한계가 있는 거지. 액체는 그냥 뭐 쪼그라들어 봤자고 막 그래.
되죠? 그래서 압력을 세게 누르면 밀도는 당연히 밀도가 높아지겠지. 좀 더 오밀조밀해지겠지. 부피당에 그 하나의 부피 있는 게 분자가 5개였다가 한 뭐 6개쯤 될 수는 있겠지. 뭐 그 정도인 거야. 오케이? 네. 근데 이 초임계 상태잖아? 그러면 한없이 쪼그라들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읽으면 돼요. 괜찮죠? 물론 지금 이게 압력을 세게 하면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지? 압력을 세게 하면 얘들아 이걸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돼. 아, 비례관계구나. 커지면 커진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이해가 돼야 돼. 최소한. 압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겠지, 당연히. 이게 좀 더 당연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독해력이에요. 근데 이 용해도가 높으면, 야, 밀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높은 건가? 아니, 반대인가? 넌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이건 모르겠는 거야. 용해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는. 오케이?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랑 B를 초임계 유체에 녹인대. 자, 그럼 우린 이거 뭔 생각하는 거예요? CO2 생각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초임계 물질은 이산화탄소밖에 없거든. 오케이? 두 가지 성분 A랑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 그 용해도를 온도 압력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그림을 딱 봤더니 어지럽기만 해요. 그죠? T1, T2 뭔지도 모르겠고 역전점이래. 뭔지 모르겠어. 그죠? 자, 몰라. 넘어갔어, 다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T1, T2에서 모두 증가한대. 개 중요한 얘기예요. 압력이 증가할 때 용해도도 증가한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 높아진 건 당연하다 그랬지. 근데 용해도도 높아진대. 자, 이거는 당연한 느낌이 안 들어. 애가 오밀조밀해지는데 더 많이 녹일 수 있대. 왠지 모르겠죠?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 용해도랑 압력이 같이 가나 보다. 오케이? 네. 됐죠? 그리고 지금 A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란 거거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했을 때 용해도도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계속 어쨌든 증가 중이잖아. 그 폭은 달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오케이. T1보다 T2가 높대. 그냥 내가 여기 알려줬네요. 그죠? T1보다 높은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대요.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대요.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력 때문에 용해도가 커지는 이런 게 더 큰가 봐. 그냥 온도도 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높은 온도가 되잖아. 높은 온도가 되면은 별 차이가 없나 봐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긴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처음에는 이 왼쪽에 온도가 이 압력도 약하고 막 이럴 때 지금 T1, T2 이때도 자 T1, T2일 때 온도가 얘는 낮고 얘는 높잖아, 그지? 뭐 이런 거 헷갈리면 이제 10도, 100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보면 돼. 온도가 얘가 훨씬 높은데 높을수록 온도는 용해도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뜻인 거지, 그지? 이런 게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문에 없는 말이지만 내가 이 문장 읽고서 아, 그럼 이런 얘기구나까지.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겨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뭐 기울기가 다르니까 교차하는 지점이 생겼어. 그런 걸 역전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대요. 오잉?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역전점이 여긴데, 그죠? 이 역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여기로 치면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대. 그리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왠지 모르겠어. 네, 뭐 서술이 뭐 그렇게까지 친절하지가 않아서요.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온도가 여기서는 어때? 용해도랑 거꾸로 가요. 그지?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는 감소한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그냥. 이거랑 다르니까, 느낌이. 이거는 내가 읽을 수 있잖아. 지금 밀도 설명했고, 그지? 그 밀도가 높아진다는 이유가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찌그러뜨리면 분자가 가까워지겠지 할 수 있는데 얘는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거꾸로 가고요.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올라간다니까 같이 가나 보다 인 거야. 오케이? 네. 물론 여기서 좀 파고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단 지금 글이 별로 친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반대의 현상이라니까 거꾸로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 올라간 상황으로. B의 경우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 온도에 따른 이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와 유사하지만 역전점은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난다. 네,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역전점 왼쪽에서는 온도랑 용해도가 반비례하는 느낌으로 거꾸로 가고 여기서는 똑같이 간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초임계 유체에 성분 A와 성분 B가 같이 용해돼 있다고 해보지. 네, CO2겠죠.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난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위치시킨대. 다시 뭐라고?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시킨대. 여러분, 이런 앞에 이런 전제 조건 같은 걸 대충 뭉개 읽으면은 뭐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라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정도죠, 그죠? 이해되죠? 저 정도 사이에 이렇게 딱 압력을 놔두고 나서 유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췄어요. 자, T2에서 T1으로 바뀌었어요. 인정? 괜찮죠? 자, 그런 상태면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이쯤에서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지? 그러면 B 성분에 대한 용해도. 자, B를 먼저 보래. B를 보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자, 지금 T2에서 T1으로 온도를 낮춘 거지. 그지? 근데 아까 온도랑 용해도가 어떻게 간다 그랬니? 이 B 성분 기준으로는 여기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거꾸로 오른쪽에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B 성분 기준에선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도 내려가겠지. 이거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A는 증가한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역전점 기준으로, 그죠?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니까 얘가, 그죠? 역전점 기준 A는, 그러니까 거꾸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온도를 낮췄으니 용해도는 증가하겠지. 그치? 용해도가 증가했다는 건 더 많이 녹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죠? 따라서 B는 석출돼요. 왜? 지금 얘가 용해도가 감소했다는 건 더 녹일 수 없는, 녹일 수 있냐 없냐의 정도가 용해도라며, 근데 용해도가 떨어졌다는 건 뭐야? 원래 녹일 수 있던 것보다 못 녹이는 거지. 그러니까 녹였던 게 튀어나오는 거네요. 이래? 녹였던 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A는 용해된 상태를 그대로 있어. 왜?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니까 난 아직 배고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유체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면은, 자, 다시 똑같이 A는 감소해. 왜? 온도를 다시 증가시켜. 그러면 A는 어떻게 가? A는 지금 거꾸로인 상태죠, 그죠? 여기보다 왼쪽이니까 거꾸로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용해도는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A가 석출돼요. 뭐 그런가 봐, 그죠? 똑같죠, 그죠? 이것도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는 뭔가를 석출시키는 방법인 거야. 그럼 지금 어쨌든 B 하나 따로 석출하고 A를 따로 석출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는 이런 호합물을 하나하나 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벤조산 뭐 이딴 것들을 분리할 수 있네. 한 번에 싹 이걸 다 석출시키면은 어때? 다 석출시키면은 어차피 석출된 게 섞여 있잖아. 근데 이 벤조산이랑 데카디 어쩌고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석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초인계 유체를 용매로서 사용하는 거네. 오케이?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초인계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하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 액체 용매는 초인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우리가 방금 봤던 애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봤던 애 아니고 그냥 아까 뭐 CO2 액체인 상태거나 이런 거야. 밀도 조절이 안 된다며 방금, 그지? 액체는 뭐 압력 줘봤자 액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뭐 초인계 유체는 잘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액체 공정에서 이건 잘 안 돼. 그래서 액체 용매 안 쓰고 어때? 초인계 유체를 써야지 라고 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의의죠, 그죠? 됐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냈어요. 4번 문제만 좀 제대로 보려고 그래서요. 그냥 뭐 나머지는 그냥 답 나오면 넘어가는 식으로 풀게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초인계 유체의 개념과 맞고 괜찮고 유체 기술의 발전 방안이래. 자, 이런 걸 읽었을 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 거야. 그래놓고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읽은 거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돌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2번 유체의 특성. 당연하죠, 그죠? 밀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유체일용 혼합. 2번 나 뭐 뒤에 거 보지도 않았어요.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산소의 임계 온도는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보다 높다. 내가 이건 뭐 펄럭펄럭거리면서 앞에 잠깐 확인해주고 지울 수 있죠. 2번 초인계 상태의 물질은 고체 기체 중간 아니에요. 액체 기체 중간이고요. 3번 용매의 밀도를 변화시키면 용해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아이씨 당연한 거냐? 그치? 이거 가지고서 밀도 변화가 잘 되는 거 누구? 초인계 유체였잖아. 3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더 작으면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이걸 밀도라 그래요. 얘가 더 작으면 밀도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반비례라 그래요. 알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져요. 아이씨 혹시 자 3분의 1은 2분의 2분의 더 크잖아. 그지? 얘가 더 작아지면 전체는 더 커지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산소는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최소의 온도가 있대. 그럼 온도가 뭐예요? 임계 온도겠죠. 산소도 있겠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있었듯이 아까 줬던 것 같거든. 네 이렇게 넘어갈게. 일단 이렇게 자 4번 볼게요. 4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어떤 식물 뿌리에 함유된 P와 Q를 오케이 P와 Q라는 식물 뿌리 자 여러분 이런 이제 약간 약 만들 때 쓰는 느낌이죠, 그죠? 식물 뿌리에 함유된 그런 성분을 용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 따로 녹이려고 하는 거야. 식물 뿌리에 약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녹여 일단. 그래 놓고서 쟤만 따로 빼고 얘만 따로 빼고 이러고 싶은 거지. 약에 쓰려고. P만 더 필요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어쨌든 용해한 다음 분리하고자 한다. 개별 성분 PQ에 대한 온도 T1과 T2의 압력에 따른 초인기 유체 사이의 용해도는 그래프와 같다. 아까 줬던 그래프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거 뭐야? 이거를 뭐 역전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그지? 자, 일단 내려놔. 뭘 시킬지 모르니까. 자, 두 역전점 사이의 압력 아까랑 똑같네, 그지? 아까랑 똑같이 이 기준 중간에 여기 있는 압력으로 생각해보자고 해서 T1에서 T2로 올린대요, 그죠? 자, T1에서 T2로 올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이거야. 이 역전점 기준 왼쪽이잖아. 왼쪽이면 온도랑 용해도가 반대로 가요. 그리고 오른쪽이면 온도랑 용해도가 같이 가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괜찮지? 이거 하나로 가는 거겠지, 그지? 자, 근데 지금 어때? 온도를 어떻게 한 거야? 온도를 올린 거지. 돼?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랐으니까 용해도는 올라가야지. 오른쪽에 있잖아. 이거 기준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온도를 올렸으니까 용해도 올라가겠고, 얘는 어때? 왼쪽에 있으니까 용해도가 거꾸로 내려가겠네 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1번, 2번 중에 일단 답이 되겠구나 라는 게 되고, 자, 따라서 용해되어 있던 성분 뭐가 석출되느냐? 자, 뭐가 석출되는 거야? 녹일 수 있는 정도, 그걸 용해도라 그러죠? 용해도가 떨어진 친구가 석출되겠지, 그치? 자, 지금 누구 용해도가 올라왔다? P가 올라갔다고. 그리고 Q가 떨어졌어. 자, 그럼 누가 석출되는 거야? Q가 석출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T1은 당연히 P가 석출되겠지, 그지? 답이 2번 되겠죠? 됐죠? 네. 적당한 문제였고, 지문에 나왔었던 거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시켰던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가, 난 나올 수 있을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